먼저 녹화를 하겠습니다. 네, 소연쌤 영어교실의 소연쌤입니다. 네, 오늘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1학기 과목 중 전공 과목인 영어학의 이해 오늘 1강 저랑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강은 영어학의 이해 중에서 언어와 언어학에 대한 기초적인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연쌤 영어교실, 네, 방송통신대학교 영문학과 다니신 분들 중에서 학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네, 학습 상담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학의 기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언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이 언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언어학과 문법, 그다음에 영어학의 연구 분야를 우리가 학습할 건데, 요거는 영어학의 연구 분야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언어란 무엇일까요? 언어. 우리 요 내용은 지금 1학년 1학기 때 교양 과목 중에서 언어학의 이해 수업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들으신 분 계시죠? 네, 네. 네, 고표 거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언어는 무엇인가요? 언어는 우리가 의사소통의 도구이죠. 결국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건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죠. 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네, 인간만 언어를 사용하나요? 그렇진 않고 동물들도 언어를 가지고 있죠. 강아지도 막 짖으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갖고 꿀벌에 춤이 있는데 이 춤이 꿀벌에 막 굉장히 빈번하게 흔드는 그 날개짓이 그냥 어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날개짓에 따라서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먹이 혹은 거리, 그다음에 먹이의 질, 그다음에 먹이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서로 자기들끼리 끌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도 돌고래도 원숭이도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인간 언어의 특징은요, 어,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creativity라고 하는데 이 창조성이라는 건 뭐냐면 유한한 수의 어휘와 규칙을 통해서 유한하다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수의 어휘와 문법의 규칙을 통해서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언어학 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너엄 촘스키라는 분이 주장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단어, 그 숫자가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문법, 그걸 사용해서 무한한 수의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창조성이라고, creativit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장을 생성할 때 머릿속이나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 있는 우리가 책을 여러 가지 읽어서 그 책에 내어 있는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상대방과 누군가가 소통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꾸면서 상황에 맞춰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거나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문장을 완벽히 이해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인간의 언어 특징의 창조성 있다고 그랬죠? 이 창조성이라는 건요, 기완성에서 기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ecursiveness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동 교수님은 교수님 바뀌셨는데 그 전에 계셨던 교수님은 요거 시험 많이 내셨어요. recursiveness. 기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규칙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규칙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볼게요. John is a linguist. 읽어볼까요? John is a linguist. John은요, 누구냐면, 언어학자래요. 이 문장에서 John은 명사죠. 네,
그다음에 주어이기도 하죠. 네. is는 비동사죠. 네. ringest는 명사이지만 여기서 어, 문법적으로 보면 보어이죠. 보호, 네. 그런데 볼게요. 그럼 이 문장을 보면은 주어, 비동사, 보어. 다르게 얘기하면 명사, 비동사, 명사로 요즘 문장이구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데 이 앞에 명사에 어퍼스토피 s를 붙이면 우리가 속격이라고 하죠. 소유격을 붙여서 명사 구로 만든 겁니다. John's father is a linguist. 읽어볼게요. John's John's father is father a is a linguist. linguist. 네, 존의 아버지는 언어학자입니다. 근데 문법의 구조는 똑같아요. 명사, 주어, 비동사, 보어. 그런데 이 명사에다가 어퍼스토피 s 붙여서 나운이라고 하죠. 속격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C를 볼게요. John's father's sister is a linguist. 읽어보겠습니다. John's father's John's sister is sister a is a linguist. linguist. is a linguist. 네, 여기 C도 링- 보면요. John's father, sister. 속격을 두 번 사용했는데, 현대문법에서 이렇게 사용하진 않지만, 하지만 이렇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존의 아버지의 여동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가 뭡니까? 명사 자리죠. 주어 자리죠. 명사구가 됐죠. 문법의 규칙은 똑같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D 보겠습니다. John's father's sister's husband is a linguist. John's father's John's father's Father's sister's sister's husband is a husband linguist. is a linguist. 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포스트로피 S 속격을 사용해서 계속 속격이라는 규칙을 사용해갖고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명사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의미를 만들었잖아요. 전의 아버지 여동생의 남편은 언어학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수님은 요걸 시험을 많이 내셨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거 표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recursiveness. Recursiveness. 네, 동일한 규칙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언어는요, 이것이 전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성이라는 건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영어만 읽어볼게요. Displacement. Displacement. 전있어. displace는 ment 빼고 displace는 무슨 뜻일까요? displace 위치. 낮은 위치? 아니, 장소를 이동하는 건가요? 위치 이동하는 거. 우리 뭐 디스플레이 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전시하다. 전시하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displace는요,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ment를 붙여서 이동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이성이라고 displacement은 뭐냐면 이동이라는 게 뭐야? 이 말은 뭐냐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 행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2025년 2월 27일 날 우리 학원님들 얘기하는데 이 현상을 제가 갑자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던 시기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얘기하면서 그때의 사건과 그때 벌었던 어떤 행위와 그다음에 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1차 대전 얘기하면 들으시는 우리 학우님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1차 대전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이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이동해서 과거 어느 상태에 어디 가서 내가 얘기를 그때 있던 사건, 행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전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현재, 지금 그 순간,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과 관련한 내용에 한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내가 잡은 먹이의 특징, 지금 딱 있는 저쪽에 포시적 사자가 나타났어. 지금 어떤 그런 출현, 혹은 내가 내 영역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영역에 동물이 나와서 내 영역을 뺏으려고 해요. 영역 싸움,
위기가 나타나면 요 지금 현재 벌어진 그 상황에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뭐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동물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네, 만약에 동물들이요, 몇 달 전에 이뤄진 일, 몇 년 전에 이뤄진 일을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한테 잡히거나 인간한테 먹히게 되진 않겠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언어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인간 언어의 특징은요, 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discreteness. 읽어보겠습니다. 디스크리트니스, 다시 한 번 더, discreteness. 디스크리트니스. 크리에이트니스. 네, 이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시험에 이번 교수님 어떻게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과목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분절성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큰 언어 단위가 그보다 더 작은 언어 단위들의 결합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네, 이 hat, 읽어볼게, hat. 햇, 이 hat이란 단어는 모자란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 H라는 알파벳과 A라는 알파벳과 T라는 알파벳이 모아서 hat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작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넓게 보면 들을 수도 있죠. undeletable. undeletable, 이 단어는 볼게요. 이 단어는요. delete, 읽어볼게요. delete. delete, 릴리트. 동사죠. 지우다라는 동사에 ABL은 뭐뭐 할 수 있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얘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정접두사라고 그랬죠. 이 해거의 뜻을 반대, 부정해주는 부정접두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단어 앞에 오니까 머리 뒤에 붙는다 해서 접두사와, 그다음에 단어 끝에 붙는다 해서 접미사와, 이렇게 하나, 세 개의 언어 단위가 모여서 다른 의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 possible이라는 단어 볼게요. possible은 무슨 뜻이죠?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그런데 거기다 부정접두사 in을 붙이면 impossible 하면 무슨 뜻이 나요?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분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에 하나의 단어, 언어 단위에 다른 언어 단위를 넣어서 다른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3학년 2학기 때 언어학의 영어 발음에 원리할 때 좀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자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arbitrariness. arbitrary. arbitrariness, 트레니스. 네. 자위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단어는 arbitrary에서 나왔어요. 여기 y로 끝나죠. arbitrary. arbitrary,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동, 결정, 법칙 등이 제멋대로이다. 임의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NES가 붙어서 이게 명사를 만들어잖아요. 그럼 자의성이라는 건 뭘까요? 제멋대로라는 거죠. 자유재량을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의성이라는 겁니다. 특정 형식 또는 발음과 그것의 의미 또는 그걸 지칭하는 것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의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볼게요. 저 이게 호두인 줄 알았어요. 호두는 아니고요. 이거 복숭아 씨래요. 교수님이 이제 힌트로 이걸 갖고 왔습니다. 복숭아 씨를 우리가 다 복숭아 씨를 보고 복숭아 씨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보고 stone이라고 하거나 seed라고 하거나 fish라고 하거나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tone이라고 저 돌 딱딱해 돌 seed는 무슨 뜻인가요? 열매. 씨앗, 씨앗 복숭아 씨니까 씨잖아 이렇게 할 수 있고 나 핏은 그냥 이 단어 하나만 쓰면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다가 복숭아라는 핏을 넣으면 핏 그러면 복숭아 씨가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원래 피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의성의 또 다른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볼게요. 영어에서는요, 물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한대요? water라고 합니다. 걸어. 이 water는 지금 이건 발음을 기호한 거야, 발음으로.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으로. water라고 발음한대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물은 뭐라고 해요? 물. 물이라고 물. 표현하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물을 Wasser라고 네. 표현한답니다. S. 프랑스에서 물은 Eau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물을 각 나라의 언어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자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선생님, 자의성 보고 임의성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네, 임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임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면 넘어갈게요. 네. 다음에 또 이거 볼게요. 볼게요. 이거는 발음이에요. 우리가 리라고 하는 이 발음은 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한글로 이걸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시골의 읍내 무슨 왕십리, 미아리 이렇게 거리의 단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발음을 보고 이거 소리를 듣고 네. 그런데 미국 사람은 리라고 하면 성이 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고 또 어떤 독일 사람은 리라는 발음을 듣고 미국 독일어에서 이게 빌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빌렸다라는 동사인가? 라고 하고 또 프랑스 사람은 리라는 발음을 듣고 이건 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란 뜻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비트루니스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재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그냥 제멋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아비트루니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부분에서는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는 다르다. 봤더니 인간은 언어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창의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창조성. 창조성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전이성. 그죠. 두 번째는 창조성에 나오는 기한성이라는 게 있죠. 동일한 규칙을 여러 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 여러 개, 수백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전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에서 과거에 있던 사건을 얘기하고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공부하기도 하고 그 일을 안 좋은 일이면 다시 겪지 않으려고 학습하기도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가 없다. 동물들은 앞에 그 순간 현재 일만 대화를 나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 언어와 인간 언어의 차이다. 그다음에 분절성이라는 게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 작은 언어 단위가 모여서 큰 언어 단위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의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의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언어 지식이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영어학을 배우잖아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학문이 새로운 학자가 다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되면 예전에는 뭐 10년 전에는 진실이었던 게 지금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자의 주장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생후 5년 정도면 아이는 어른과 비슷한 수준의 문법 지식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생후 5년 정도면 아이는 어른과 비슷한 수준의 문법 수준 지식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학교 때